학원에 한번 오면은 글 하나 정도 뭐 숙제로 쓰던 학원에서 쓰던 뭐 짧게라도 쓰고 그 첨삭받아서 하는 걸 제대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본다. 거기에 비극이 있지 않나. 안녕하세요. 대치동 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 이번 편은 영어로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주변에 영어학원 많잖아요. 이 영어학원들 중에 이 첨삭 지도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전 정원을 많이 보거든요. 정원 20명 이상인데 첨삭 지도가 잘 되는 데를 본 적이 없다. 이 정원 20명이라고 하면은 어떤 정원이에요? 한 반에 동시에 수업 듣는 애들이 20명 이상인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첨삭 지도, 글쓰기 지도 이런 게 잘 되는 경우를 본 적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정도가 되면은 선생님이 읽어볼 시간이 없어요, 실은. 읽는 사람들이 아예 없진 않는데 확률이 좀 낮아요.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거 글을 다 읽어보려면은 자신의 개인 시간을 하루에 한 3시간 이상 써야 될 거예요. 출근해 있는 시간 이외에. 네, 맞아요.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얼마나. 그거를 한다고 해서 따로 보상이 뭐 별로 있지도 않은데 확률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요. 대치동조차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글쓰기도 많이 하고 첨삭도 많이 받는 편인데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제대로가 뭐냐면은 학원에 한번 오면은 글 하나 정도 뭐 숙제로 쓰던 학원에서 쓰던 뭐 짧게라도 쓰고 그 첨삭받아서 하는 걸 제대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비극이 있지 않나. 글쓰기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태까지 영어를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글쓰기 뭐 지도, 첨삭 내지는 코멘트 이런 걸로 저한테 지도를 해주셨던 분들 중에 실질적으로 제 거를 잘 읽어보고 하셨던 분들은 다 외국인이었어요. 이게 문화 같아요. 저 영어 영문과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 한국 교수님들은 시험이 아닌 이상 제 글을 읽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첨삭은 아니더라도 코멘트를 남기는 것도 없이 그냥 득득 A, 득득 B, 끝. 근데 이걸 읽어봤을까? 제가 봤을 때는 조교 시켜갖고 A, B, 조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조교라도 열심히 읽고 코멘트를 달면 돼요. 교수님 바쁘니까 뭐 일일이 학생 거 못 읽어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조교도 한국 사람이야.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문화 같아요. 제가 배움을 받았던 외국 선생님들은 글을 써주면 다 첨삭이랑 코멘트를 해줬거든요. 첨삭을 안 하더라도 코멘트가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실은 없어요. 초중고에서는 아예 없었어요. 일단은 영어로 글 쓸 기회 자체가 없었고 글을 써도 안 읽어봐요. 어느 정도는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글을 쓰는 기회를 만들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글을 썼는데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거는 알아요. 첨삭을 하던 코멘트를 달던.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시간적으로 잘 안 나오니까 글 쓰는 기회를 자꾸 없애려고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너무 아쉬워요.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둘 다 같아요. 아이들도 이거를 쓸 때 영혼을 갈아 넣어요. 글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력이 좋든 나쁘든 다 어려워요. 글쓰기가 신경 많이 써야 되고 정신력이 투자가 많이 됩니다. 한 페이지 쓰는데도 힘들어요. 한 페이지 쓰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읽는 것도 영혼을 갈아 넣는 작업이에요.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이나 영어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고 불러서 확인해야 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더 어려운 아이들은 누구냐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써와요. 12줄 써와, 30줄 써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써왔으니까 열심히 또 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제대로 된 표현하고 다시 쓰게끔 하고 다시 쓴 것도 다시 살펴보면은 틀린 거 되게 많아요. 이거는 진짜 힘든 과정이에요. 굉장히 지쳐요. 그냥 제가 아이들 쫙 앉혀놓고 글쓰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나는 이렇게 글을 쓴다 이렇게 쫙 설명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재밌고. 편하죠. 근데 그 아이들의 그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문법, 다양한 스펠링 이런 거를 일일이 확인하고 읽어가면서 반응하고 다시 쓰게끔 하고 그거 확인하고 이런 작업이 진짜 힘든 작업이에요. 요즘에는 많이 피곤해요. 왜 많이 피곤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예요. 아이들 글을 많이 읽다 보니까 피곤하구나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뭘 생각하냐? 선생님으로서 글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글을 잘 읽어보면 여기서 존중이 생긴다. 아이들에 대한 공부에 관심을 주는 게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중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봐요. 딴 걸로 보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매일 느끼는 게 아이들한테 공부에 관심을 주시는 선생님, 뭐 첨삭을 해서 지도를 하던 오답 정리를 자세히 보던 어떤 방식으로 지도를 하던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은 존경을 받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유대감도 쌓이고 학문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를 공부하고 싶고 공부에 의욕이 많은 학생들만 해당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공부에 대한 흥미가 좀 지금은 없고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학원은 다니는 아이들도 지도 자체가 짧은 글이라도 열심히 첨삭하고 그거 다시 쓰게 하고 이러면은 학습 의지가 더 높아지잖아요. 명확하지 않나요, 이건? 그렇죠. 이것만큼 아이들 공부에 관심 갖게 하는 게 딱히 뭐 없을걸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이 이제 발전되잖아요. 생각이 요만했다 그러면 점작지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잖아요. 논리를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글 쓰는 거라서 아이들 생각이 좋아집니다. 생각이 작은 아이들이나 생각이 큰 아이들 둘 다 계속 좋아지는 거죠. 객관식 문제 푸는 거랑 글쓰기 하는 거의 차이가 여기 있다고 보거든요. 객관식 문제 풀어도 실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생각을 조금 덜 해도 답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그냥 고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글쓰기는 거의 무의 상태에서 이걸 뭔가 창조해내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생각이 수반이 된다.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지 쓸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기르는데 도움이 크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글쓰기 이런 것에 자신감을 줄 수 있는 특히 사춘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면서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애들이 신경 쓸 게 많아요. 실은 주변 애들도 그렇고 말하는 거 하면은 깊은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 때가 많은데 되려 좀 시간 진득하니 주고 글쓰기 하면은 그걸로 좀 깊은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선생님들이랑 해도 좋고요. 좋은 문화를 갖고 있는 집안에서는 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 서로 글 써주고 편지 쓰고 이렇게 교류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막 크게 엇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격한 감정은 종종 이렇게 생겨날 텐데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 집안들은 뭐 되게 소수긴 한데 괜찮게 소통하고 잘 지내더라고요. 글로 소통하는 거 좋습니다. 전 또 심리 지도할 때가 많잖아요.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라고 하면은 살짝 놀랄 때가 많은데 아주 개인적인 얘기를 써요. 말로는 거의 할 수 없는 얘기를 씁니다. 가족 관계라든가 이성 관계 이런 얘기를 자세히 써요. 이걸 딱 받아보고 되게 잘 썼는데 복사해서 이렇게 쉐어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야. 제가 선택해도 그래요. 지도할 때도 그 내용은 자꾸 얘기를 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문법적으로 얘기를 하고 뭐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주로 옆에 앉혀놓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유대감은 이미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두터운 유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가슴 가까이 느끼는 그런 생각을 선생님이 자세히 읽어보시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이제 소통이 되는 눈빛 이런 것이 이제 생기는, 저도 약간 고맙기도 하고, 아, 이런 거를 나한테 털어놓고 이렇게 자세히 쓰고 이제 쉐어링을 하는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그리고 그런 걸 할 때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지루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게 재밌어요. 네, 재밌잖아요. 네. 몰입도 되고 네. 자기 얘기니까. 저도 막 재밌어요. 재밌게 쓴 글은 재밌어요. 읽는 사람도. 맞아요. 아이들한테 글쓰기 큐를 줄 때 이런 말을 종종 해주거든요. 이렇게 써도 돼요? 이런 질문 하지 말고 써. 다 된다. 욕만 쓰지 말고 딴 거는 다 써도 괜찮아. 체벌에 관해서 글을 쓰라고 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찬성글이랑 반대글 하나씩 읽어보고 그 다음에 너의 생각을 써라 했는데 이런 거 써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써도 돼. 너네가 머리에 떠오르는 거 다 써도 돼? 근데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계인 얘기 써도 돼요? 제 상상 얘기 써도 돼요? 써도 돼. 근데 그거 체벌이랑 연결시켜. 괜찮아? 그러면은 그게 읽기도 훨씬 재밌다고. 그런 게 좋은 글이다고. 독창성 있고. 일기 쓰라고 하는데 일상적인 거 써도 돼요? 일기니까 일상을 쓰는 거지. 맨날 있었던 일 써. 야, 밥을 먹었는데 밥 어떻게 먹었는지 쓰라고. 몇 번 씹었어. 기억 안 나면 나는 대략 몇 번 씹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쓰라고. 내가 몇 번 씹었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추정을 해본다. 밥 먹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30분인데 30분 동안에 밥 한 그릇을 다 먹으니까 한 그릇은 몇 수저일까?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더 재밌냐 아니면 상투적인 게 재밌냐? 너 생각은 어때 하면은 이게 더 재밌대요. 이렇게 쓰라고 그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아무거나 다 된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글쓰기에 재미를 붙이고 자기 생각을 쓰니까 몰입도 잘 되고, 몰입을 해서 쓰려고 하는데 표현이 막히면은 알고 싶잖아요. 요때 저한테 물어봐요. 알려주면은 이거를 각인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효과가 있다.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군요. 글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글을 쓰라 그러면은 협소한 생각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글을 쓰면서 이제 생각이 넓어지고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 이제 글 쓰고 이제 읽는 사람, 성인들이 잘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은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영어뿐만 아니라 생각 자체, 그리고 인성조차 많은 발전을 글쓰기를 통해서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편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